한국품질경영학회 주최 자인우리 경영연구원 주관의 사회적 가치 경영 공개 세미나 3회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최 기관인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한국서비스경영학회의 회장에 취임하실 숭실대학교 유한주 교수님의 혁신, 품질, 품격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강사이신 유한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품질인데 사실은 품질 경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품질 경영을 워낙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린 이 자료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원래 제공한 강의 자료에는 제가 포함을 안 시켰던 내용입니다. 안 시켰는데 왜 이걸 추가를 했느냐, 뭔가 하나라도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며칠 전에 제가 몇 개를 더 슬라이드를 삽입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도 말씀을 많이 드리기가 힘들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딱 강조하고 싶은 거 오늘 하나입니다. 이 대밍이라고 하는 분은 품질 경영 공부하는 분들은 대밍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대밍이라고 하는 학자가 품질, 나아가서 경영학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괄호 안에 뭐는 손실을 가져온다. 줄다리기에서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이고 어느 방향으로도 나가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력이다. 한 조직, 우리 한전 KPS만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성원들 간의 협력이지 뭐는 손실을 가져온다. 뭘까요? 갈등. 예, 갈등이라고 우리 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느 분이 제일 처음에 경쟁을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 제일 왼쪽 분이요. 예, 경쟁은 손실을 가져온다. 이게 또 웬 말이야? 경쟁을 해야지. 이걸 대밍이 그랬어요. 대밍. 경쟁을 해야 발전이 있지. 그죠?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자, 대밍이 말하는 경쟁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한전 KPS 안에서도 사내 분임조 대회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죠? 분임조 대회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을 선발을 하면 분임조 간에 서로 정보 공유나 협력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경쟁이 되니까 내가 저놈을 눌러야 내가 1등이 되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경쟁입니다. 그런데 승진하고 할 때야 당연히 그죠? 부장되고 실장되고 이렇게 승진할 때는 다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모든 경쟁을 다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을 저해하는 경쟁, 협력을 저해하는 경쟁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요, 이 대밍은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전후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에 가서 거의 자기 평생을 거의 남은 기간을 일본의 품질관리 활동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대밍하면 자기들의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인.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정말 시간이 오버돼서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밍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대밍상. 제가 일본에 아는 학자한테 대밍상 벌써 50년 됐는데 이름 바꿀 생각 없냐 그랬더니 대밍도 죽었고 타계했고 바꿀 생각 없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유명한 학자 이런 사람 이름 따서 할 필요 없냐 그랬더니 천만 대밍은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이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폐허에 그죠? 완전 원폭 두드려 맞고 박살났잖아요. 그것을 산업부흥을 진짜 기적 같은 산업부흥을 일으키는데 일대 공신이 일본 학자들과 산업계에 있는 분들은 대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사람인 대밍. 지금도 그 은공을 잊지 않고 있고요. 대밍 시상식 때는요. 몇 년 전에는 제가 가서 들어봤더니 대밍의 육성 녹음을 듣고 있어요. 아직도. 죽은 사람 육성 녹음을 아직도 들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대밍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건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보답하고 배신하지 않고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 대밍이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했느냐 일본에는요 분임조 대회를 하면 뭐 회사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금상, 은상, 동상은 있는데요 상의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절대평가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10개 분임조가 도전을 했다. 10개 분임조가 다 금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밍이 강조했던 것이 그렇게 되면 정보 공유를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서로 잘해서 같이 금상 받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쟁만 시키면 1위 딱 하나 경쟁만 시켜놓으면 완전히 찢고 뽑고 싸우고 뭐 헐뜯고 정보 공유는 전혀 안 하고 경쟁은 손실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KPS의 구성원들 간에 협력을 저해하는 경쟁 요소 이런 게 혹시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좀 찾아보고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그래서 혹시 이걸 제도적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나가서 좀 더 협력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파이겐바움 이분 뭐 스몰 퀄리티, 빅 퀄리티 이거 넘어가고요. 크로스비, 크로스비는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입니다. Quality is free.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품질은 공짜다. 품질은 돈이 안 들고 공짜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전 KP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죠? 왜 공짜라고 하는지는 이 책에 다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자, 요거 하나 볼까요? 품질 시스템은 예방 시스템. 이것을 크로스비가 강조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do it right the first time. 이게 직역하면 뭐죠? 아시는 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do it right the first time이다. do it right the first time을 그냥 해석을 하면 아무나 바로 해라. 바로 해라. 바로 해라. 요건 한 80점. 예. 또 처음부터 바로 해라. 예. 저기 카메라 바로 뒤에 계신 분, 머리 좀 허여신 분. 예. 예. 처음부터 올바른 예. 처음부터 올바른. 처음부터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최초에. 바로 하기는 바로 하되 처음부터. 예. The first time. 처음부터 바로 해라. 자, 처음부터 바로 해라.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마도 한전 KPS에서도 처음부터 바로 하지 않는 예를 찾아보면 무궁무진하게 많을 겁니다. 아마. 무궁무진하게.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바로 해라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 때문에 우리 경영학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하나의 학문 분야가 SC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upply Chain Management. Supply Chain Management. 저도 SCM을 이제 가끔 강의를 하는데요. SCM에서 Supply Chain, 그죠? Supply Chain은 아시잖아요, 그죠? Supply Chain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협력업체 관리입니다. 협력업체 관리. 좀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잘 아시는 LG 같은 경우에 협력회사들이 다 친인척들이었어요.
친인척들.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LG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협력업체는 친인척 무조건 하는 것을 금지한다. 철저히 평가를 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 협력업체에서 부품 다 공급을 하는데 그게 친인척에 의해서 아는 사람들이 다 공급을 하니 품질이나 가격이나 납기나 엉망이 돼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게 결국은 LG 완제품의 문제가 됐던 거죠.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모든 회사들의 협력업체들을 철저히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심지어는 그 협력업체들 간에 SCM에서는 그러죠. 경쟁까지 시키죠. 그 두 업체들 간에. 두 업체 똑같은 부품을 공급하더라도 소울 소싱을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개 정도 업체를 주고 매년 그 업체의 발주 비율을 조정해 나가면서 그것도 어디서 생겼느냐? 그게 전부 일본의 JIT 시스템입니다. JIT. 일본의 JIT 토요타 시스템에서 다 보고 미국의 포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협력업체 관리를 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벌써 한 90년대 초부터 계속 일본의 그런 SCM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포드가 토요타에 비해서 자꾸 밀리니까 어떤 비판을 했느냐. 토요타 너희들은 협력업체 간의 관계가 너무 클로즈해서 끈끈해서 한두 개 업체만 딱 지정해두고 다른 업체는 아예 들어갈 여지를 안 둔다. 이건 너무 폐쇄적이다. 이건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 협력업체 서플라이어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걸었던 것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제품 품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포드, GM이 다 그렇게 따라갔죠. 자기들은 따라가면서 일본을 비판하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다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처음부터 올바르게 하자는 것에 여러 가지 예들이 있겠지만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선정 과정부터 잘못되면 완제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최초에 올바르게 하자는 것의 대표적인 품질 시스템의 예방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전 KPS가 품질 경영을 얼마나 잘하느냐 혹은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 이것도 뭐 대명이나 크로스비 이런 분들이 다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아주 그 어떤 조직의 품질 경영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잣대는 개선의 정도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개선의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인당 개선 건수, 일본 사람들 말로는 카이젠 건수죠. 그죠? 카이젠. 인당 개선 건수로 판단하면 된다. 한전 KPS의 경우에는 인당 개선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개선 건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현대자동차에는 아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품질을 엄청 드라이브 하잖아요. 그래서 품질 본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품질 본부. 본부의 부회장. 그러니까 품질 경영을 책임진 분이 넘버 2예요. 현대자동차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넘버 2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부회장이 2분인가 있는데 한 분이 품질 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 품질 경영 강의할 때 보면 워크샵을 이렇게 테이블별로 하는데요. 테이블별로 해가지고 이제 디스커션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파워가 센 부서가 품질본부예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뭡니까? CR, 코스트 리덕션, 그죠? 협력업체에다가 후려쳐서 단가 낮추는, 그죠? 원가 절감 쎄 빠지게 했는데 근데 원가 공개해라. 그래서 원가 절감 5% 했다. 그럼 단가를 낮춰버려. 그게 CR이잖아요, 그죠? 그거 하지 말라고 뭐 그건 문제 된다고. 그래서 협력업체들은 뭐 엄청 불만이었죠. 자기들이 원가 절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가가 낮아져 버리니까.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구매부처 이런 데서는 전혀 이제 CR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품질본부에서 뭔 소리냐고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사례를 딱 들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품질본부가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예,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한정 KPS에서 품질을 담당하시는 부서 혹은 부서장의 파워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품질 경영이 힘이 실리기도 하고 실리지 않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힘이 많이 실리죠. 그런데 그 품질본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개선인데, 품질본부에서 늘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비교가 대상이 되는 회사들이 이제 토요타나 뭐 혼다나 이런 회사들인데, 토요타는 뭐 언감생심 말도 못하고 혼다하고 비교한다. 혼다 품질 경영은. 근데 혼다하고 1인당 개선 건수를 비교하면 현대자동차가요 10분의 1이래요. 10분의 1. 1인당 개선 건수가 10분의 1인데 그게 갭이 줄어들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10분의 1이면 그래도 제법 하네요.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10분의 1이 적은 것 같습니까? 인당 10분의 1이면요 수만 명 곱하면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개선이. 자, 이게 1년만 할 것 같습니까? 수년 동안 반복이 되면 계속 곱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인당 개선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데, 뭐 지금은 뭐 아시는 것처럼 52시간 때문에도 더 하고, 거다가 노조가 또 세고, 그러니까 분임조 활동도 과외로 옛날처럼 70년대처럼 과외로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저히 힘들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현대자동차 지금 걱정할 형편은 아니고, 한정 KPS의 품질 경영의 수준, 우리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정성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인당 개선 건수로 한번 보자. 인당 개선 건수로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만족 수준이 품질 경영에는 없다. 만족 수준, 야,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는 목표 수준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우리 회사의 품질 경영 수준, 요거는 크로스비가 책에서 쓴 건데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품질 경영 성숙도 지수라 그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정부 과제로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 표에서 뭐 숫자가 많이 있으니까 복잡한데 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선입니다. 개선.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다 공통적으로 다른 것보다 개선 활동이 점수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조차도 다른 특성들보다도 개선 활동 점수가 제일 낮고, 중견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은 사실 요 대고객 활동 특성이 조금 더 낮긴 하지만 개선 활동 특성이 현저히 대기업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개선 활동은 그만큼 취약하다. 그래서 개선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사실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